YTN 라디오 이재현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정면 인터뷰로 시작하겠습니다. 북한이 어제 탄도미사일과 지대공 미사일 25발 또 그리고 포병 사격 100여 발을 퍼부었죠. 오늘 오전에도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불리는 ICBM 1발 그리고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습니다. 어제는 NLL 이남에 떨어진 미사일 1발로 울릉도에는 공습 것 같습니다. 탄도미사일 1발 그리고 단거리 미사일 2발을 섞어서 쐈는데 지금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쏜 거는 이제 신형 기존의 화성 15형까지는 북한이 완성을 했다고 선언하고 네. 화성 17형도 지난 3월과 5월에 자기들은 성공했다라고 하지만 우리 군 당국은 화성 17형은 아직 성공하지 못하고 화성 15형에 머물러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번에 오늘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걸 보면은 그 화성 17형의 완성을 지금 선언하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2017년 11월 29일 날 화성 15형 시험 발사 성공 완성을 선언했는데 그러면 이제 그 5주년이 되는 이제 월말이 되잖아요. 지금 네, 이제 예. 2020년 11월 월말이 5주년이 되는데 그때 맞춰가지고 화성 17형으로 이제 개선이 되었다, 개량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좀 선언을 좀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한미 연합훈련들이 확대 강화되면서 거기에 맞서기 위해서는 미국에 보내는 메시지도 확실하게 필요한데 예. 그게 이제 화성 17형의 기술적 완성으로 지금 판단하고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말씀하신 게 지금 11월 한 달간 당분간은 북한의 도발이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셨어요? 네, 예, 맞습니다. 지금 한미 연합 공중 훈련도 연장이 됐거니와 그리고 지난 2월 3월에 그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한 서너 발을 연달아서 이제 발사하던 거 우리가 목격을 했었죠. 그때와 아마 비슷하게 지금 한 서너 기적 이상을 지금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화성 17형을 만들어 놓고 이걸 아마 다 소진을 해야 아마 11월에 이 도발은 약간 일단 이번 시즌은 마감을 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아까 말씀하신 게 이제 화성 17형 ICBM 이걸 이제 완성을 보고 싶어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계속 그러면은 오늘 일단은 이게 실패한 것으로 봐야 되죠. 예, 오늘은 아마 대기권 재진입을 하다 지금 없어진 걸로 지금 됐는데 아마 이게 정상적으로 원하던 만큼의 이제 퍼포먼스를 좀 보여주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900km 이상 이제 고도를 보인 거 보면은 대기권 밖으로 나간 건 맞는데 이제 재진입을 하면서 이 원하는 탄착점에 정확하게 지금 떨어지지 않은 상황으로 보이고요. 근데 북한은 어쨌든 화성 17형은 자기들은 완성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기술적으로 이제 더 고도화시키고 입증하려고 하는 것을 이번 차제에 한미연합훈련이 벌어지고 있는 와중에 이걸 명분 삼아서 지금 아마 시험 발사를 계속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면 화성 17형 추가 발사 시도는 일단은 당분간은 없을 거로 봐야 됩니까? 화성 17형 추가 발사도 아마 계속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 할 것 같다. 네, 2월, 3월의 패턴을 봤을 때는 이제 3, 4기를 좀 미리 만들어 놓고 이제 그때 연달아서 시험 발사를 했는데 지금 만약에 좀 비슷한 패턴을 적용했다라고 한다면은 아마 한 서너 기 이상을 지금 조립을 해놨을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연달아서 쏠 가능성 굉장히 좀 높아 보입니다. 혹은 그걸 지금 3, 4기 이상을 지금 만들어 놓지 조립해 놓지 않은 상황이라 하더라도 이 한미연합훈련이 전개되는 기간 동안 북한도 뭔가 행동을 보여줘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거리 미사일이라도 좀 계속 쏘는 그런 도발은 연이어 감행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제는 분단 이후 처음으로 NLL 이남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해서 또 공수 경보까지 내려졌는데요. 그동안 해안포 또 방사포를 쏜 일은 있었는데 탄도미사일을 NLL 이남으로 쏜 것은 처음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북한의 도발 의도가 어디에 있느냐 여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예, 해안포나 방사포나 뭐든 북한이 쏘는 게 종이 비행기가 아닌 이상은 다들 위험하고 안 되는 것이죠. 그 탄도미사일이 날라왔으니까 그 전에 해안포, 방사포보다 훨씬 더 위력이 큰 게 어제 이제 NLL 이납에 탄착을 해서 우리가 굉장히 또 주목을 하게 되는 것인데 점점 수위가 올라가고 있는 것이죠. 올라가면서 이제 NLL을 무력화하는 것을 이제 북한은 과거부터 고전적으로 행동으로 좀 보여줬던 것이거니와 그리고 또 이제 그 9.19 남북 군사 합의 파기 문제가 지금 또 정치권에서 운운하고 있죠.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 가타부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실질적으로 좀 무력화시키려는 시도를 지금 계속 북한은 하면서 남측에 대해서 압박 강도를 높이기 위한 수를
계속 또 두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어제 탄도미사일 모두 25발이 발사가 됐어요. 오늘 ICBM을 비롯해서 미사일 3발이 추가로 발사가 됐는데 이 미사일 같은 게 이게 비용이 대단히 비싼 것 아닙니까? 이게 지금 한두 푼 들어가는 무기가 아닌데 이게 지금 북한 주민이 한 해 동안 먹을 쌀을 하루 미사일 발사에 다 썼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얼마나 들어갑니까? 미사일 쏘는데. 이게 단거리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200~300만 달러, 그러니까 한 2~30억 이상 들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대륙간 탄도미사일 같은 경우 공이 하나 더 붙습니다. 2천만 달러, 3천만 달러 들어가는 걸 추산을 하는데 그러면 뭐 한 300억 가까이 들어가는 것이죠. 예. 오늘 뭐 대륙간 탄도미사일 한 발 쏜 걸 300억이라 하고 25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만 하더라도 여기 한 20억만 잡는다 하더라도 꽤 많은 돈이 이제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2,400억 이상 지금 쓴 것 아니냐라는 추정이 이제 나왔습니다. 미국 쪽에서. 네. 나와서 2,400억 이상 추정이 나오는데 그러면 이제 주민들 어제 하루 2,400억 쓴 건가요? 예, 그렇죠. 어제 그러니까 오늘 1년, 예, 1년 이상, 이제 1년 이상 이제 쌀을 수입할 수 있는 이제 그 가격이거든요. 요즘 이제 그 코로나 때문에 북한의 무역량이 굉장히 좀 급감했거든요. 그래서 네. 이게 작년에 아마 북한 그 무역 수출액과 맞먹는 한 1억 달러가 조금 넘는 금액, 네. 그 금액과 좀 맞먹는 돈을 어제 하루에 좀 쓴 것으로 이제 평가들은 하고 있습니다. 좀 많이 보안 상황이라 뭐 정확하게 이게 계산이 되려있기는 않지만 좀 어림잡아해서 봐서 약간 좀 과다하게 계산을 한다 하더라도 네. 아무리 작게 잡는다 하더라도 사실은 꽤 많은 돈을 쓴 거 우리가 상식적으로 추정을 좀 해볼 수 있는 것이죠. 예. 미사일 한 발이 그렇게 이렇게 비싼지 모르는 분들도 많았을 것 같은데 ICBM이 300억 가까이 되고 그다음에 나머지 탄도미사일 같은 경우 대개 한 20~30억 정도 된다. 네, 예. 지금 뭐 북한의 경제 사정이 그렇게 좋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최근에 뭐 러시아에 무기 수출을 했다 하는 보도도 있었어요. 거기서 나온 돈일까요? 그 돈일지 어떨지 모르겠는데요. 유엔 이제 전문가 패널에서는 러시아에 이제 북한이 포탄을 제공했다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과연 거기서 이제 현금 거래가 좀 이루어졌을까? 근데 그 포탄 판돈으로 그렇게 몇 천억씩 이렇게 지금 현금 거래가 됐을까? 그리고 또 그 돈으로 그동안 또 미사일을 조립하고 발사하는데 비용 쓰려면 이게 사실은 그 올해 뭐 2월, 3월 상반기 중에 수출하고 그걸 뭐 현금화 대금을 어떤 방식으로 또 들여와서 현금화 시켜서 쓴다라고 하는 게 상당히 짧은 기간이기 때문에 그 돈을 올해 안에 확보해가지고 올해 다 했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기술적으로. 그래서 지금 얘기 나오고 있는 것은 아마 가상자산 사이버 해킹 등을 통해서 북한이 자금 조달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추정 속에서 지금 각국의 정보 당국들이 사이버 이제 조사 분석 보고서들을 좀 속속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북한이 이제 무력 시위의 강도를 점차 높이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이게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미 연합 공중 훈련이죠. 비질런트 스톰에 대한 반발이라는 해석이 있고 또 핵실험을 하기 위한 명분 쌓기다라고도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그게 뭐 두 개 다 합쳐 있는 게 맞습니다. 울고 싶은데 뺨 때려주는 격이라고 할까요? 지금 한미연합 공중훈련을 실시를 하니까 이걸 명분 삼아서 우리가 안 할 수도 있는데 너네들 때문에 하는 거다라고 하는 명분 쌓기를 이제 담화전을 통해서 계속 밝히고 있죠. 그리고 또 행동으로는 이제 그 미사일 시험 발사를 하면서 한미연합 공중훈련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하셨지만 이게 엄청난 돈을 쓰면서 이렇게 미사일 발사를 하고 싶은 거 아마 북한 당국도 좀 피하고 싶으면 피할 수 있다면 좀 피하고 싶어 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한미연합공중훈련 연장에 또 들어가는 상황에서 아무것도 좀 안 하고 말폭탄만 던질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김정은의 리더십 수호 차원에서라도 이 뭔가 행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아마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하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화성 17형이라고 하는 이제 새로운 신형 개량 미사일들을 능력들을 좀 입증하는 그 활용장으로 연습의 기회의 문으로 또 한껏 또 활용을 하고 있는 측면도 북한이 노리고 있는 여러 가지 다목적 포석 중에 하나로 보입니다. 지금 사실 과거에는 한미연합훈련 기간 동안에는 북한의 도발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한미연합훈련 기간 중에 계속해서 북한의 도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두고 전문가들이 북한의 핵에 대한 자신감으로 이런 도발에 나서고 있다라는 시각을 내놓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 전술 핵 능력이 지난 몇 년 사이 굉장히 고도화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신감이 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한미연합훈련이 자신들의 남쪽 앞마당에서 벌어지고 있더라도 네. 지금 지난 2, 3년간 그 개발을 했던 전술 핵능력, 그러니까 다양한 종류의 그 단거리 탄도미사일들 이것들 섞어 쏘기를 통해서 얼마든지 제압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자신감의 표출인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과거에는 미국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버거운 게 사실이죠. 그래서 좀 삼가하고 조심스러워하는 측면이 있었지만 지금은 자신들의 앞마당에서 벌어지는 불칸식 표현으로 하면 이 불장난들을 네. 가만히 보진 않겠다. 우린 그 불장난에 대응할 수 있는 전술 핵이라고 하는 게 있다. 아주 끔찍한 대가를 치를 것이다라고 하는 게 이제 담화에 나왔던 것인데 네. 이것들을 예고를 하고 이게 실제 행동을 옮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하나씩 이제 매일매일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대진 원주 한라대 교수였습니다.